세 번째, 생활비는 너무 비싸. 식자재 사거나 외식하거나 그런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일본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것들이 비싸다. 예를 들어 월세, 한국은 전세 제도가 있거든. 전월세 해도 괜찮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월세 살잖아. 한 달에 얼마나 가지? 주차장까지 합쳐서 240만 원. 근데 엄청 좋은 집은 아니잖아. 서울에 한 달에 240만 원 월세 내면서 더 괜찮은 집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이 전기세, 수도, 가스도 엄청 비싸고 차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고속도로는 한국보다 4배 더 비싸고 차를 안 산다고 해도 교통비가 비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30대 후반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블라인드 게시글이 보이시죠? 직업이 뭡니까? 세무사지 않습니까? 보세요, 요즘에 전문직들도 국제결혼을 정말 많이 알아보고 있다니까. 일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이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 생활 접고 세무사 도전하느라 몇 년 허비했더니 연애나 결혼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습니다. 이왕 결혼하는 거 애를 낳고 싶고 좀 더 가입 능력이 있는 젊은 여자랑 결혼하려면 국제결혼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국결을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나이든 결혼이라서 동남아나 우즈벡 같은 중앙아시아 알아보려고요. 수입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올해 지금까지 제 모든 수입에 모든 지출을 빼면 1년간 1억 2천만 원 정도 저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을 더하면 1억 3천만 원 좀 넘을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면 많이 줄겠지만 사실 지금도 적게 쓰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용돈, 술값, 취미생활 등 많이 소비하는 편이에요.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국결에 대한 정보를 원합니다 라는데, 내 유튜브 보면 되는데. 아이, 농담입니다. 농담. 보세요, 세무사라는 직업 좋잖아요. 돈 잘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업 좋은 사람들도 국내혼 말고 국제결혼을 알아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국내온 할 시에는 자기 나이에 비해 동년배 조금 어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애를 낳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결혼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애 낳는데 걱정이 없다. 나이 어리신 여성분들도 나를 어느 정도는 감아준다. 감안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결혼 알아보는 거잖아. 그리고 또 보십시오. 국결 자금 모으는 중 일하는 주식 갤러리 게시글입니다. 나의 작년 평균 월급 497만원, 상여 성과 포함, 생활비 월 120만원 제외 매달 350만원 저축 중 31살까지 아예 안 모으다가 2년 동안 8천만원 모음. 내 취미생활이 장비충이라 주계성님들 기준으로 한심해 보이겠지만 정신 차리고 존나게 아끼는 중 5년 뒤면 약 3억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월급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월급 보면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국제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래서 돈 모으고 있다 이러고 있잖아. 5년 동안 모으면 3억 이상 모을 것 같다고 지금 꿈에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돈 모으고 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상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국딩 40된 아재가 장갑은 왜 챙길까? 라는 썸네일인 것 같은데, 장갑 저거 챙기는 것 때문에 난리난 영상이지 않습니까?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일본인 내 청춘을 보상받기 위해서 내 신부감을 찾아 나는 지금 일본으로 간다. 출발 전에 일본 유튜브 많이 봤는데 일본은 나이 차이도 10살 정도는 매우 흔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쓸 정도로 20살 차이가 나는 커플도 많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도 이런 돌진하는 남자들 괜찮게 생각한다니까. 나이 차이? 뭐 어떻습니까? 저것도 근데 용기잖아.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안 하는데 나는 한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영상의 문제점은 다른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일본은 물가가 비싸다 라고 핑계대면서 중간다리용 장갑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왜 눈살이 찌푸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그 혐오하는 이 쇼니 사케노무 충들이랑 너무 다를 바가 없지 않아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잖아. 우리는 진짠데, 일본 여자들을 향한 마음은 진짠데 저런 남자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업신여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찮아 보이고. 그래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지. 저거 말고는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죠.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어쨌든 예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로 많은 한남들이 국제결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실제로 돌격도 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국제 결혼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실 국제결혼이 국내혼보다 돈이 엄청나게 적게 드는 건 맞아요. 언니 아들 수준 자체가 소득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싱글생글 웃는 상들이 많잖아. 그래서 행복할 가망성이 높은 건 맞는데 여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쿄패밀리라는 유튜브 출처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왜 일본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일녀랑 사실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진짜 많이 떠난데 처음에 누구나 오면 행복해, 좋은 것만 보이잖아. 9명이 왜 일본을 떠나고 싶은지, 그렇게 90%의 사람이 떠나고 싶어 하는지, 돈을 벌러 가는 거잖아. 외국 나가는데 돈은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그거 알아? 2년 전부터
때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아. 외국에서 돈 벌러 나가는 건데 한국보다 돈을 못 벌어? 그럼 왜 나가? 더 마이너스잖아. 일 양은 엄청 많고 일하는 시간도 긴데 연봉은 낮고 힘들지 않은 이야기가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한국보다 일을 빡세게 해야 됩니다. 일하는 시간도 길어요. 심지어 그 일하는 시간 동안은 휴대폰도 만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게 아시는 편의점 알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못 만집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막 근무 시간에 카톡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일상이란 말이죠. 근무 환경이 매우 좋아요.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이 너무 많아. 연봉도 낮은데 거기에 떼가는 게 너무 많아. 세금은 진짜 많은 것 같아. 일본은 세금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일본은 연봉이 높지 않아도 세금을 연봉 4분의 1 정도 떼어가. 그래서 일본은 세금도 많고 연금, 건강보험료도 많아요. 받은 건 적은데 떼가는 게 많으니까 실제로 손에 남는 건 적어. 그렇게 받은 금액이 적어서 굉장히 삶이 힘들다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몇 천만 원 미만 연봉을 가지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왜냐고요? 대기업과 돈 많은 상류층들이 세금을 대신 다 내주니까 의료보험료, 연금, 세금 다 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진짜입니다. 헬조선 하는 건 그냥 정치인들이 헛소리 하는 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2030, 40 취직 못한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거고, 이미 취직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생활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K로 시작하는 이 나라만큼 천국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소득세 면세자 비율 낮춰야 예산처 당의 1%가 세금 42% 부담한다. 그리고 면세자 비율 보시면 21년도 기준으로 35%라는 게 보이시죠? 그냥 면세자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비중이 35%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15%와 너무 비교되잖아. 이래서 무작정 일본이 좋다고 가면 세금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가망성이 높으시다. 물론 일본에서 연봉 한 1, 2억 되시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내는 세금과 다를 바가 없으시지만 말이죠. 근데 보통 1, 2억은 힘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생활비는 너무 비싸. 식자재 사거나 외식하거나 그런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일본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것들이 비싸다. 예를 들어 월세, 한국은 전세 제도가 있거든. 전월세 해도 괜찮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월세 살잖아. 한 달에 얼마 나가지? 주차장까지 합쳐서 240만 원. 근데 엄청 좋은 집은 아니잖아. 서울에 한 달에 240만 원 월세 내면서 더 괜찮은 집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이 전기세, 수도, 가스도 엄청 비싸고 차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고속도로는 한국보다 4배 더 비싸고 차를 안 산다고 해도 교통비가 비싸요. 다섯 번째, 일본에서 살려면 집을 구해야 돼요. 월세집도 구하려고 해도 괜찮다 하지만 일본은 외국인이라서 안 돼. 월세방은 유학생이라서 안 돼.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회가 더 보수적인 분위기고 도전과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 사회, 회사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린 저런 보수적인 문화에서 가정교육 받은 여자만 좋아하는 거지. 저기서 사는 것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서 사실래요? 내 같으면 안 살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저런 데서 살면 인터넷 하나 넣으려면 몇 주씩 걸려요. 관공서에서 가면 바로바로 해결해주나? 그것도 아니야. 여기서 하루도 안 돼서 끝날 거 저놈의 나라에 가면 몇 주씩 걸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거 관광객일 때 이야기고, 현지 사회에서 녹아들어서 살려면 자기 나라 기준 잣대로 들이면 되니까. 그러면 사회생활 하시면요 굉장히 힘드실 가망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여성이 좋다고 착하다고 표독하지 않다고 무조건 일본 가서 산다? 그것만큼은 한번 고려해보시라는 겁니다. 페이도 그렇고 생활 유지비도 그렇고 사회적 시스템에 다름에서 오는 부적응 그리고 불편함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실 수가 있다. 다시 헬조선 부르짖고 있지만 그거 아십니까? 정치적 문제 그리고 2030, 40, MZ 젊은 남성들에 대한 기득권, 딸바보 그리고 같은 세대를 사는 언니 아들의 표독한 문제만 빼면 정말 사기 좋은 나라라니까. 전 세계를 뒤져봐요. 이 정도로 치안이 좋고 이 정도로 세금을 적게 내며 이 정도로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며 돈도 많이 못 벌지만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대냐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